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영어 강사로 일하며 예쁜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가슴 아팠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기도 했던 제 지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로 다른 분들 사연을 보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 생각만 했지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공감과 용기가 될까 싶어 오늘 큰맘 먹고 제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해요. 제 전남편과 저는 꽤 오래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에 만나 30대 중반까지 만났으니 청춘의 상당 부분을 그 사람과 보낸 셈이었죠. 오래 만났으니 자연히 결혼도 이 사람이랑 하겠거니 했는데요. 사실 남편은 결혼 얘기를 잘 꺼내진 않았고 결혼은 제가 더 원했습니다. 나이도 차고 친구들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는 걸 보며 저도 안정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하면 딴청을 피우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등 발을 빼기 일쑤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남자는 저랑 오래 만나긴 했어도 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미적미적한 그 남자의 태도에 이러다가 내 인생만 허비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꽤 오래 만났잖아. 난 이렇게 흐지부지 시간만 보내고 싶지 않아. 결혼 생각 확실히 없으면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할래.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제가 단호한 태도로 나오자 그 남자는 그제야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춘 단추 같다는 그 찝찝함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결혼한다면 그 남자랑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고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초반에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다정했고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요.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고 힘든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댁, 정확히는 어머님이었어요. 아버님은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시는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었는데요. 성격 호탕하고 시원시원하시고 능력 좋으시고 사람으로서 너무 괜찮을지 모르지만 남편감으로선 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자 문제로 어머님 속을 종종 썩히셨다고 했거든요. 특히나 가장 근래에 만난 여자가 있는데 아버님은 그 여자랑 꽤나 진심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어도 그래도 여태까지는 적당히 놀고 끝난 문제였는데 마지막 여자랑은 아버님도 꽤나 심각했던 것 같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어머님이 그 상간녀네 집 찾아가고 그 상간녀 머리채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난리 끝에 어머님이 중내 사내에서 아버님이 그 상간녀를 정리하겠다고 했고 일단락이 난 걸로 하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미련이 있어 보이니 어머님은 그때부터 화병이 제대로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일 만만한 게 며느리인지 그 화와 울분을 저에게 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전화로 시작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들어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저희 집을 자기 하소연하는 장소로 삼으셨고 수시로 오셨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강의도 하지만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해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 아버님이 그년이랑 아직도 만나는 것 같다. 에이, 설마요 어머님. 아버님이 각서도 쓰셨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 같으면 믿겠니? 각서 썼다고 다 믿으면 세상에 사기꾼이 어딨고 거짓말이 어딨겠어? 너는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렇게 순진해?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불난지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님. 제가 봐도 아버님 아직도 그 여자 만나는 것 같아요. 어머님보다 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아버님 뒷조사도 더 해보세요. 이래야 되나요? 며느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결국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만만한 게 전지 저한테 자꾸 화풀이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들어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를 대놓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애먼 걸로 저한테 화풀이까지 일삼으셨죠. 넌 우리 아들이 착하고 건실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지? 너는 정말 결혼 잘한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고 살아. 내가 얼마나 그런 걸 교육 잘 시켰게. 남편이 바람 피고 다니면 얼마나 속이 썩어나는 줄 아니? 너는 그런 거 모르고 살 거 아니야. 남편 잘 둔 덕에. 네,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솔직히 너네 집이랑 우리 집 사는 형편도 천지 차인데 너 얼마나 시집 잘 갔니? 막 그러십니다.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시긴 했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고 사시는 형편도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저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시집 잘 간 줄 알라고, 홀어머니랑 살면서 언감생신 우리 집에 어떻게 시집 오느냐고 그런 소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듣는 저는 너무 상처받고 화가 날 때도 많았죠. 그리고 어머님은 저나 저희 집 살림 가지고도 화를 잘 내셨어요. 너 집에 있으면서 살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집 구석이 이게 뭐야? 치우는 거 맞니? 다른 사람들 다 저희 집 오면 집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예쁘냐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직 어머님만 어떻게든 구실을 잡아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지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가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처음에야 어머님도 상처가 많으셨겠구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드리고 위로도 해드렸죠. 하지만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고 저를 너무 함부로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임신 초기였는데 어머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무래도 그 상간녀를 계속 만나는 것 같은데 저보고 같이 미행을 해달라고요. 아직 임신 초기기도 해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저더러 미행을 같이 다니자고 하시니 너무 놀랐죠. 저는 거절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빠 바람 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랑 끝났잖아요. 그리고 미행이고 뭐고 왜 이 사람을 끌어들여요? 나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그렇지. 얘 미영아, 너는 그걸 네 남편한테 다 일러 바쳤니? 일러 바친 게 아니라요, 어머니. 아이고, 미주알 고주알 남편한테 쪼르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 가지 마라. 나 혼자 알아서 갈 테니. 라면서 저한테 화를 내셨죠. 그렇게 기어코 그 상간녀가 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상간녀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간녀와 그 상간녀 딸까지 어머님한테 삿대질하고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꺼지라고요. 어머님은 그 상간녀는 물론 상간녀의 딸한테까지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신 거였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 일로 오히려 저한테 미움이 더 커지셨습니다. 왜 제가 따라가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가 따라갔으면 2대2니까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안 따라가줘서 당신이 그런 꼴을 당했다 그거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가요. 바람난 남편도 그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도 아니고 임신해서 같이 안 따라가준 며느리가 가장 원망스러운 상황이라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거기 가서 싸움에 휘말렸다가 뱃속에 아이라도 잘못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심하게 저를 들볶으셨어요. 나중에는 마치 제가 그 상간녀와 한패라도 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얘기도 했어요. 여보, 나 진짜 이러다 신경쇠약 걸릴 것 같아. 어머님 오실 때마다, 전화하실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아.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자기도 우리 엄마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줘. 같은 여자로서.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면 저러셔. 엄마 비위 좀 적당히 맞춰줘. 나도 아버지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막말로 엄마 아빠 비위 거슬러서 나도 좋을 게 없잖아. 나는 회사에서 아빠 비위 열심히 맞추니까 집에서는 자기가 엄마 비위 좀 맞춰줘야지. 안 그래? 그런 식입니다. 남편은 제가 당연히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방패막이 하나 없이 저는 어머님의 모든 감정의 칼날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철저히 남의 편이더라고요. 그러다 제 인내심이 바닥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친정엄마 생신날이었는데요. 한 달 전부터 남편에게 얘기하고 어디 갈지 약속과 예약도 해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맘때 하필 어머님이 또 시아버지랑 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님은 그때 지속적인 의부증을 앓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아버님을 의심했고 자신이 계속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아버님하고 크게 싸웠는데 문제는 집에서 나와 저희 집에 와서 버티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니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며칠 있다가 친정엄마의 생신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녁에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식당을 예약해놨거든요. 어머님 식사는 제가 다 차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머님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뭐라고? 너 지금 이 시어미를 버려두고 나가겠다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는데 니네 엄마 생일 챙긴다고 굳이 가야겠다는 거냐고.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 안 해봤니? 넌 눈치가 없어? 라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허구한 날 하소연에 아버님 욕에 사람을 들들 볶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언제까지 어머님 기분 비위 다 맞춰드려야 되나요? 게다가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엄마 생신이잖아요. 아버님하고 싸웠다고 아들네 집에 며칠이나 있으신 것도 기막힌데 저희 엄마 생신까지 눈치 보고 가지 말라는 건가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생신이고 어머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기분 안 좋으시다고 저희 엄마 생신까지 못하나요? 너 말 아주 웃기게 한다. 눈 동그랗게 뜨고 잘도 따지네. 너 이런 성격이었으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숨기고 살았니?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참고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네가 뭘 참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얘 아주 웃기네. 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하라고 가르쳤느냐고. 라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나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뭐라 하든 말든 무시하고 그냥 나가려고 외투를 입는데 제 등 뒤에 대고 더 심한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야! 너네 말 안 들려? 이 싸가지 없는 년! 네 애미 얼굴에 먹칠 제대로 한다. 부모 욕먹이는 것도 가지가지야. 그 말에 저는 결국 뚜껑이 열렸어요. 그만하시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싸가지 없다고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본인 스트레스 푸는 도구로 며느리한테 온갖 막말 쏟아내시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교양 없고 예의 없는 거 아니시냐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왜 함부로 입에 올리세요? 친정엄마 생신도 못 가게 만든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뭐? 이게 진짜 미쳤나? 어머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 화풀이 하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제가 어머님 하소연 들어드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는 그렇게 쏟아내고는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분노와 복잡한 심경으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상기된 감정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따로 연락 안 했습니다. 저희 엄마 생신인 거 여러 번 얘기했고 남편도 잘 아니까 예약된 식당으로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다 되도록 남편은 오지 않더라고요. 엄마도 이 서방 무슨 일 있느냐고 걱정하시고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왜 안 와? 당신이야말로 지금 어디야?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고 나간 거야? 엄마 집에서 혼자 울고 계셔. 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집이라고? 오늘 무슨 날인지 잊어버린 거야?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러자 남편도 주춤하더라고요. 아, 그게 오늘이었나? 미안. 근데 네가 엄마 속을 저렇게 뒤집어 놓고 나가면 어떡해. 엄마 울고불고 난리 나셨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기 엄마는 그토록 챙기라면서 저희 엄마 생신조차도 까먹는 남편에게 환멸이 났죠. 누가 누구를요? 어머님이 나한테 먼저 온갖 쌍욕 퍼부으신 건 얘기 안 하디?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우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 내가 그런 말 듣고도 헤헤 웃으면서 참고 있어야 했니? 당신은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는데? 내가 당신 엄마 하소연이며 욕 들어가면서 참을 동안 도대체 당신은 뭐 했느냐고.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집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뭐라고? 넌 정말 끝까지 네 엄마 편이구나. 그렇게 니네 엄마는 중요하면서 우리 엄마 생신은 아예 잊어버리고 내가 너네 엄마한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그래, 네 말이 맞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불륜 미행 따라가자고 하고 인격 모독하는 시어머니는 어른 대접받을 자격도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막 쏟아내자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지도 딱히 할 말이 없어서였겠죠. 저는 씩씩대며 그랬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해. 이제 다신 나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도 잘 들어. 이제 당신 엄마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니네 엄마 뒤치다거리 해달라고 하지 마. 나 더 이상 그런 짓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한참 뒤에 식당에 나타났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 문제는 당신이 전담해. 난 우리 엄마 챙길 테니. 어머님, 우리 집에서도 나가시라고 하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그렇게 못하겠으면 내가 나가면 그만이야. 나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잘 거니까 어머님도 짐 챙겨서 나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래.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알겠다며 돌아가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셨고 저한테 따로 연락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아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님 번호도 싹 차단을 했고 행여나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시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요. 어머님이나 남편이 제게 불평불만을 토로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막말로 이혼했으면 했지 어머님 하소연과 막말 더 이상은 못 듣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어머님을 피하니까 어머님은 남편에게 제 욕도 엄청 한 모양이었어요. 아버님 욕에 상간녀 욕에 제 욕까지. 그렇다 보니 저희 남편도 어머님에게 질릴 대로 질린 거죠.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어머님한테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웃긴 게 어머님도 그 와중에 아들 말은 들으시는지 그 뒤로 어머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평화가 찾아왔죠. 그 저희 딸 하늘이가 태어났어요. 아들만 있던 시댁의 첫 손녀딸이라 아버님이 저희 하늘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하늘이 덕분에 저랑 어머님 사이도 조금은 풀어졌고 그래서 저도 시댁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하지만 그 평화 역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어요. 그맘때 남편은 회식이나 야근, 회사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회식도 회사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하면서도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싶긴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하늘이가 밤새 불덩이처럼 열이 끓었습니다. 보통은 해열제를 먹이면 열이 내려가는데 그날은 해열제도 소용이 없었죠. 응급실이라도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택시를 부를까 남편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일단 남편 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책상에 남편 팀 동료의 명함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가까운 동료에게 전화를 한 거죠.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남편이 오늘 회식한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 남편이랑 같이 계신가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요. 네? 회식이라뇨? 아닌데요. 그리고 이 과장님은 아까 칼퇴하시던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더군요. 바람 피는구나 라고요. 아버님도 그런 성향이 있었기에 남편도 혹시나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자 바로 바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하늘이가 더 급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택시를 잡아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원 수속을 밟고 꼬박 밤을 새웠죠.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이 인간이야? 애가 밤새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전화기도 꺼놓고 어디서 뭘 한 거야? 회식! 웃기지 마. 어제 회식 없었다는데 솔직히 말 안 해? 누구랑 있었어?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끝까지 바람은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전 이미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저는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의 역겨운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과 어떤 여자가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 소리들, 장난과 웃음소리들, 게다가 저를 속이기 위한 계획들. 배신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더니 결국 저희 남편도 아버님이랑 똑같이 불륜질을 한 거였죠. 저는 분노를 삭히며 이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적으로 날뛰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인터넷 카페를 뒤져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내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떤 카페 회원으로부터 흥신소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일 처리를 잘해주는 곳이라고 했고 저는 결국 저희 남편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았을 때 남편이 한 대학원생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최리원이고요. 무용과 대학원생입니다. 아, 이 여자가 내 남편과 바람을 핀 거구나. 그 사진을 보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진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더군요. 잠깐만요.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 아, 이 사람은 최리원 씨 엄마입니다. 엄마라고요? 예, 최리원 씨 엄마가 여기서 일시집을 하고 있고요. 아빠는 없는 것 같고 엄마랑 둘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의 엄마가 왜 낯이 익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간 적도 없는데 하면서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그리고 이 기막히고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서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최리원의 사진을 던졌어요. 이래도 바람이 아니라고 할래? 남편은 증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와, 무섭네. 이제 뒷조사까지 하냐? 들키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무섭다요? 아, 그래. 그럼 이혼하자. 됐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뭐 네 앞에서 빌 줄 알았어? 됐다 그래. 그냥 이혼하자. 나 솔직히 당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처음에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때도 확 끌리는 건 없었는데 오래 사귀었고 이런저런 조건 괜찮고 성격 착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잘 챙기고 살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결혼한 건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것도 아니잖아. 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냐? 나도 정 떨어졌어. 게다가 이제 뒷조사까지. 막말로 우리 아빠 재력 정도면 나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거든. 나 그냥 너랑 정리하련다. 이혼해. 라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바람핀 주제에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혼하자입니다. 아쉬울 게 없다고요. 너무 기막히면서도 한편으론 차가운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저 따위 정신머리니까 그런 여자랑 바람이 난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 이혼하자. 누가 들으면 싫다는 너 억지로 발목 잡고 결혼한 줄 알겠어. 나야말로 내 발등 제대로 찍은 거 알겠거든. 네 더러운 사생활 법정 가서 아주 탈탈 털어줄게. 친권이며 양육권은 꿈도 꾸지 마. 너같이 더러운 인간한테 우리 하늘이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게 다 사실이야? 너네 이혼한다니? 네, 저희 이혼합니다. 이 사람이 바람났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아버님은 황당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쏘아붙이시는 겁니다. 꼴 좋다. 내 저럴 줄 알았지. 성격이 저 모양 저 꼴에 시부모한테 저렇게 하는데 어느 남자가 남아있겠어?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 틀렸냐고. 너 나한테 어떻게 했니? 우리 종원이도 너한테 질린 거다. 봐라, 네가 나한테 좀 잘했으면 나도 이럴 때 네 편 든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혼해라. 솔직히 우리 종원이 정도면 너보다 훨씬 나은 애 얼마든지 만난다. 아니 누가 와도 너보다는 낫겠지.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도 남편이 바람펴서 너무 힘들어봤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저렇게 말하시나요? 아들이 바람폈는데 미안해하는 것도 염치 없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더러 꼴 좋다고 하는데 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니 어머님도 아버님도 황당하게 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실성을 했나?
너 왜 웃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어머님. 누가 와도 저보다 나을 거라고요? 그런가요? 그럼 직접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 저는 상간녀의 사진을 꺼내서 올려놨습니다.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며 그 사진을 보더라고요. 아유, 젊고 예쁘네 뭐. 라고 저를 약올리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지셨습니다. 얼굴이 낯이 익었을 테니까요. 잠깐만. 가만 보니 얘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는 체리원과 그의 엄마가 같이 찍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어머님도 옆에 있던 아버님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뭐야? 뭐긴요. 이 인간이 바람핀 여자고 그 여자 엄마잖아요. 네,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낯이 익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바람난 상간녀 사진을 저에게 여러 번 보여줬기에 저도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난 상간녀의 엄마가 바로 아버님의 상간녀였던 거죠. 제가 사진을 꺼내자 남편은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하면서 갑자기 사진을 뺐더니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미 사진을 본 후였죠. 특히 어머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충격받아서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내가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무용하는 애고 지금 대학원생인데. 그 순간 어머님이 눈이 돌더니 뒤에 있던 쿠션을 남편에게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남편은 갑자기 쿠션 맞고 놀란 얼굴이고요. 야, 너 미쳤어? 네가 바람났다는 얘가 쟤야?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어머님은 혼자 흥분해서는 뒷목 잡고 쓰러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고요. 아버님은 다 아니까 곤혹스러운 얼굴이었죠. 왜 이러시는데요? 그 순간 어머님이 남편에게 달려들어 울부짖으며 등짝을 때렸죠. 여자가 없어서 니네 아빠랑 바람난 그 상간녀 딸이랑 바람을 피니? 예? 리온이 엄마가요? 남편도 기함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딴청하고 있고요. 어머님은 꼴딱 넘어가서 남편을 두들겨 팼죠. 그러더니 애비나 자식이나 똑같다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시고 지켜보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내려놨습니다. 도장 찍어. 이혼해 줄 테니까. 어머님, 이 사람이 저랑 헤어지고 이 여자랑 결혼할 거라던데. 사돈끼리 만나면 아주 볼만하겠어요. 조심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옥 같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난리판을 보는데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버님은 사실 여전히 그 상간녀 아줌마를 만나고 있었던 모양이었거든요. 어머님을 속이고요. 어머님을 정리하고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까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상간녀 딸과 본인 아들도 바람을 피고 있었던 상황이니 이게 무슨 막장 콩가루 상황인가요? 아버님은 아들에게 그 여자를 정리하라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 아버님 때문에 체리원하고 정리를 한 모양인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 상간녀랑 잘해보고 싶어서 아들 불륜을 정리한 일을 알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더군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보니 그건 알겠더군요. 아, 어머님이 아버님을 의심하던 게 의부증이 아니라 진짜긴 했구나 라는 것을요. 어쨌든 저는 그 즉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양육권 싸움도 함께요. 법적인 싸움은 반년 넘게 지속됐고 아버님이 그나마 양심은 있는지 미안하다고 따로 위자료와 돈을 좀 더 챙겨줘서 무사히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상간녀 모녀와 쌍으로 바람핀 그 일은 제가 굳이 소문내지 않아도 일파만파 소문이 다 났습니다. 왜냐고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전시모가 전시부의 회사랑 그 여자 가게에 또다시 찾아가서 어마어마한 깽판을 쳤다고 했거든요.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전시부랑 전시모도 이혼 얘기 오간다는데 악에 바친 전시모는 만약 이혼하면 전시부도 그 상간녀 모녀도 다 가만 안 둔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벼르고 있다고 하네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끼리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죠. 개막장 사건과 이혼이라는 큰일까지 겪어서 한동안은 심란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딸 하늘이와 둘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불행한 관계에서 벗어나 저와 아이에게 집중하며 살고 있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시모도 전시부의 외도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됐으면 차라리 이혼하고 갈라섰으면 되는데 이혼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에게 당당하게 이혼하자고는 못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 만만한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고 그렇게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시부와 전 남편이 제일 쓰레기지만 전 시모 역시 정말 비겁하고 못된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제 인생에서 계속 지워내면서 살려고 해요. 저는 어쨌든 전 시모와 달리 아니다 싶을 때 끊어내고 털어냈으니 제 인생과 멘탈을 지켰다고 생각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